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해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0.1%를 하회했습니다. 전월에는 0.5% 상승이었는데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2% 늘었고 역시 예상치 2.5%를 밑돌았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하락에 이어서 도매 물가까지 떨어지면서 하반기 물가 하락 전망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기대처럼 하락세를 유지한다면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지적이에요. 이렇게 PPI가 뚝 떨어진 것은 에너지 가격이 4.8% 하락한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해서 디젤, 상업용 전력, 제트 연료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은 0.8% 떨어지고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변동은 없었습니다. PPI 보고서는 5월 CPI에 이어서 발표된 것이고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매 물가 지표 PPI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일 CPI가 예상을 0.1% 하회하는 3.3%를 나타난 데 이어서 이번에 PPI까지 예상을 밑돈 것은 앞으로 한두 달 후 소비자 물가 압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2일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인플레이션 지표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 반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에요. 시장에서는 페드가 오는 9월 첫 금리 인하에 착수할 것이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 발표 예정인 5월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1에서 0.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올해 1월부터 4월 평균 상승률인 0.32% 역시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근원 PCE 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해서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페드가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소매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세가 모두 꺾이면서 월간은 근원 PCE 물가 역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연이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페드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 이상 내릴 가능성을 68% 넘게 반영 중입니다. 11월에 0.25% 이상 인하할 가능성은 81%가 넘습니다. 전날 FOMC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였지만 시장에서는 2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 역시 올해 1회 또는 2회 금리 인하 전망 모두 그럴듯한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하면 이에 맞춰서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고용지표 일부 냉각 시그널이 나온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늘었어요. 한 주 전보다 13,000건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 주간 24만 8천 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9%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 5.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24%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4월 1일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5베이시스 포인트 뚝 떨어진 4.69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자산 운용은 올해 들어서 역사적인 수준의 강세를 보여온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중기 전망 보고서에서 오늘 이같이 내다본 것입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향후 오름세가 둔화는 하겠지만 견주한 기업 실적과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종료, 경제 강세가 앞으로도 증시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켈리 전략가는 수익 기대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건강한 실적 성장과 시장 내 종목별 다양한 밸류에이션은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 창출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형주와 함께 가치주와 성장주의 균형 있는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시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실적 회복세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거대 기술 기업을 넘어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집계 결과 보면 현재 S&P 500 지수 내에서 부동산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지난해 같은 시점에서는 11개 섹터 중에 5개 섹터만 오름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개 섹터 중에 5개만 올랐는데 올해는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고서는 다만 AI 열풍이 소수 기업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 시점이 아직 불투명한 점,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압박을 받아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리스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대표적인 강세론자에서 약세론자로 바뀐 같은 계열 회사의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과는 달리 그러한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때때로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들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미국의 대표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S&P 500 지수가 일부 빅테크들을 이 디딤돌 삼아서 최고점에 달한 가운데 소수 인공지능 업체의 의존 장세를 둘러싸고 현지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수 상승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주가가 따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의존 현상이 지수 급락을 부를 가능성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만 보고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애플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다행이다 하는 것이죠.